졸려. 아우, 잠깐. 아우, 피곤해. 감독님, 뭐지? 저 꿈 꿨어요, 방금. 무슨 꿈이었는데요? 들어보세요. 엄청 넓은 바다에 큰 딸기가, 세상에 이렇게 큰 딸기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잡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내 태몽인데? 어쩐지 나직다였어. 아니 이게요, 이 꿈이 진짜 이 설화처럼 뭔가 영험한 기운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저 다시 잘래요.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설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소중한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설화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충주시 평생학습관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볼게요. 과연 어떤 분들일지 기대되는데요. 여기 계신가요? 오,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이 충주시 평생학습관에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모임하고 계셨나 봐요. 어떤 모임이었어요? 여기 예성글표라고 저희가 설화를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주는 그런 동아리죠. 우리 지역에 어떤 설화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지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숨겨져 있던 설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직접 자료를 모아 읽기 쉬운 이야기로 재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이야기꾼이었네요. 그럼 이 충주시에 설화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혹시 탕금대와 우룩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탕금대?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남매장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매장수 이야기도 모르겠어요. 그럼 꼬꼬바이는요? 꼬꼬마이요? 꼬꼬바이.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알아보죠. 설화를 좀 관심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충주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충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강의가 있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수강을 신청했죠. 와, 설화를 좀 잘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장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설화가 배경이 된 현장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되죠. 갈까요, 우리 다 같이? 설화의 배경이 되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와, 경치 진짜 멋있다. 여긴 어디예요? 네, 저희 안녕설화야 중에 소년 임경업과 이무기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지금 앞에 강 보이시잖아요. 네, 그 달천강에 이무기가 살고 있는데 이 이무기가 사람들을 곤란하게 배를 뒤집거나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어요. 충주시 단월동 아들 부잣집 넷째로 태어난 경업이는 굉장히 힘이 센 대장이었어요. 이무기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자 반드시 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물을 떠서 양 어깨에 메고 무려 3년 동안 바위산에 오르내리는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수련해서 이무기를 이겼나요? 어땠어요? 이제 경업이 이무기의 심장을 찌르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밧줄을 주워서 그걸 목에다 걸고 그 이무기가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다가 강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업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무기 꼬리를 잡고 휘 돌려서 넓적 바위에 딱 내리치게 돼요. 수련을 했다는 실제 장소를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 속에 퐁당 빠져봅니다. 그 3단으로 쌓였다고 해가지고 삼초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 엄청 큼직한 바위를 하나, 둘, 셋 옮겼구나. 장사였나 봐요. 완전 장사네, 그쵸? 설화 속 주인공은 바로 조선 인조 때 명장 임경업 장군인데요. 설화를 듣고 보니 더 친숙하게 느껴지죠.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들고 있는데 이 안녕설화를 직접 또 쓰셨다고요. 네네. 어떻게 책을 또 내실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설화를 한 편씩 쓰게 됐거든요. 이 책이 제가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재밌는 만화와 또 사파를 삽입해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설화를 통해 교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접하면 좀 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기 도서관 쪽에는 아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돌봄교실,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문화센터, 뭐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설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얽힌 설화라니 처음에는 낯설지만 들을수록 신기하고 재밌어서 금세 친숙해지죠.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또 안녕설화야 2가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마을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마을 브랜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마을의 옛날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잘 엮어서 설화집을 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 노면 보련산성 이야기, 장미산성에 얽힌 남매장수 이야기, 3대 악성 우르게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설화가 담겨 있답니다. 이 이야기로서 정말 충주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펼쳐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화와 가깝게 지냈으면 합니다. 여수 밤바다 하면 여수고요. 떠나요 둘이서 하면 제주도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충주 하면 설화가 떠오르는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설아야, 반가워. 우리 또 만나자.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지역의 자산 설화를 만나보세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안녕 설화야. 다 함께 세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정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른 우리의 희망 누리호. 2차 발사 이어진 3차 발사의 성공까지 누리호가 써내려가는 희망찬 기록 덕분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목,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세대 무인 비행체 드론에 관한 한 고흥의 존재감은 독보적입니다. 드론 제작에서 교육과 관광까지 드론 중심의 미래 산업이 꼽히는 고흥의 역동적인 모습을 만나볼까요? 공드론센터는 2021년 8월에 준공되어 직경 22km의 전국 최대의 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드론 관련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을 통한 상생 기회 마련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인항공 영농 특화단지 조성과 전남 테크노파크의 토kan제 시스템 및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내고 전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국가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둥지를 튼 고흥 드론센터는 완제품 생산과 체험,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진 기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흥 군민들이 가장 반기는 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드론 교육입니다. 기체 방향을 항상 정면을 향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기체 방향은 항상 정면이 돼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스로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손으로. 자, 이렇게 손으로. 그다음에 키는 스틱을 이런 식으로. 스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좀 아플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절약도 되고 또 편리하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게 뭐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뭐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한번 지원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드론.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서 드론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도 있습니다. VR 드론 체험은 고흥의 하늘과 바다를 실제로 비행하는 것처럼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드론이 찍어놓은 고흥의 풍경이 역동적으로 펼쳐집니다. VR 드론 체험이라고 해서 360도 VR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흥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 중, 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고 하고 싶어하는 게 이 VR 체험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조금 더 좋은 화질과 좋은 접근성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의 홍보 영상 제작하여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흥 드론 센터에는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드론 실증인데요. 고흥구는 2023 드론 실증 도시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해조수 퇴치, 그다음에 도서 지역의 물품 배송, 치안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증 계획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고흥군이 선정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꼬막 양식에 피해를 주는 오리떼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AI가 오리떼를 감지를 하면은 드론을 출동시켜서 드론이 오리떼를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에 새롭게 둥지를 튼 드론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8년 전 창업 이후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만들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죠. 여러 건의 특허까지 획득할 만큼 직원들은 기술 연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임무장비 교체할 때 여기하고 그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 가이드를 좀 하나 만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보다는 가공을 할 때 앞에 구경을 더 크게 하고 뒤 구경을 작게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놨습니다. 깔때기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먼 미래에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임무 장비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드론 센터가 완공이 돼서 뭐 풍동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염수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강우에 견딜 수 있는 방수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연구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기체 안전성 테스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고흥 드론 센터의 장점입니다. 저 기체는 페이로드 50kg거든요. 페이로드는 저 기체가 들 수 있는 중량을 말합니다. 배터리 포함해서 전체 기체 중량까지 포함하면 100kg인데 국내에서 만든 드론 중에는 가장 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정적인 비행 자유공역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행하는 사람도 안정적이고 기체도 안정적이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고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 저녁이면 고흥 녹동항 바다 위에 500대의 드론이 떠올라서 환상적인 장면을 선보이는데요. 군집 비행 기술을 비롯해서 드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드론쇼. 워낙 예민하고 섬세한 연출이 필요하다 보니 공연을 앞둔 리허설 현장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실제로 저희가 500대 1000대라는 그 규모를 이제 사람이 직접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드론 배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 녹동항에서 보시면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해가 저물고 찾아온 고흥의 밤.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으로 구현하는 역동적인 빛 축제엔 우주항공의 중심인 고흥을 상징하는 디자인 등 오직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기획도 멋있고 또 구도라든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감동 깊고. 같이 드론쇼랑 보니까 엄청 예쁘고 멋있고 재밌어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편리한 삶을 안겨준 드론. 고흥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노력 덕분에 그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의 메카 고흥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즐겨보고 드론과 함께 열리는 우리의 미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제적 다윤시점 고향 탐구 생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6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깨워주는 고장 금산으로 떠납니다. 금산을 흐르는 맑은 강줄기 천내강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공기 좋고. 뭐야, 너무 예쁘다. 오. 저분들 뭐 하시는 거지? 고향 탐구대장 눈에 수상한 주민들이 포착됐습니다. 다들 강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뭐 하시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예요? 요즘 제일 맛있고 살오른 거 잡고 있어요. 맛있고 살오른 거요? 네. 그럼 저도 해볼래요. 아, 들어오세요. 금산에서도 물맑기로 소문난 천내강. 6월이 되면 반가운 얼굴이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씨알 굵어진 다슬기. 어머, 진짜 많다. 네. 잠깐만요. 이거 잡으세요. 자야 되는데? 야, 아니 이렇게 다슬기가 큼지막한 거 보면 요즘 철인가 봐요. 네, 살이 올라서 요새 국 끓여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평화로운 풍광에 눈길이 저절로 머무는 천내강. 생태계가 잘 보존된 자연습지이자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진 금산의 젖줄입니다. 버들치, 감돌고기가 사는 물맑은 여울. 여름이 되면서 다슬기도 튼실하게 몸집을 키우는 중입니다. 아니 진짜 한 바구니 가득이에요. 여기가 금강 상류 지역이라 물이 맑고 깨끗해서 다슬기도 많고요. 다른 뭐 개구리나 뭐 새우 이런 다른 생물도 참 많아요. 아니 새우도 있어요? 어머머머. 그걸 제가 잡아서 까먹었어야 되는데. 민물새우에 다슬기까지 잡으려면 오늘 제 손이 더 바쁠 것 같은데요. 물이 깨끗하니까 다슬기가 잘 보이더라고요. 대박. 진짜 크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데서 본 다슬기는 되게 끝이 뾰족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좀 짤뚱한데? 네, 여기는 물살이 세서 끝이 짤막하니 뺀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 뺀질이요? 네. 약간 좀 찔리는데 저도 좀 뺀질이거든요? 금산 주민들이 뺀질이로 부르는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경상도에선 고디, 전라도에선 대사리, 강원도와 충청도에선 올갱이로 불리는데요. 6월 산란기가 되면 살이 오르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쉬었다 하시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거 진짜 잡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니 그러면 좀 쳐볼까요? 잠깐만. 허리 아파. 강물에 발 담그고 먹는 수박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와 진짜 달다. 와 아니 금산 와선 이 다슬기 잡고 수박까지 먹으니까 진짜 어디 휴양지가 따로 없어요. 여가 수양지지. 진짜. 금산이. 공기 좋고 물 좋고 햇살 좋고 사람도 좋고. 우리 금산이 최고요. 진짜. 강가에서 수박 먹는 기분도 꿀맛이었지만 수박을 먹으면서도 금산 다슬기 맛이 궁금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달고 시원한 수박 먹으니까 막 힘이 물끈물끈 나는데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다슬기 잡았잖아요. 네. 이걸 뭐해 먹어요? 다슬기 국도 끓이고요. 된장 넣고요. 하고 무침도 하고요.
적도 붙여요. 정이요? 전. 그러면 저 적 먹어야 되니까 이거 다슬기 좀 많이 잡아올게요. 네, 그럼 잡으러 갑시다. 우리 적 먹어야 돼요, 적. 긴 세월 금산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내어주던 고향 산천. 여름이 깊어지면 천내강은 물반 다슬기반이 되는데요. 그 덕에 강촌마을 주민들은 여름 내 반찬 걱정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안 돼요. 저 아직 다 안 잡았어요. 저 더 잡아야 돼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이거 아쉬워서 안 되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다 가셨어요? 가셨어요? 어머. 아, 아쉽지만 가야겠다. 어디 언제 가셨어요? 같이 가요. 얘들아 안녕. 다슬기가 부지런히 살을 찌우는 초여름, 천태장자락에 살고 있는 초보 농부의 텃밭도 나날이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맞이하는 8번째 여름입니다. 퇴직하고 8년 전쯤 해서 이렇게 귀촌을 해가지고 아주 이 공기 맑고 물 좋은 데서 취미 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색소폰 또 드럼 꽹과리 하고 장고 이런 정도. 엄청 바빠요, 이 양반. 아주. 아이고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도 더 바쁩니다. 그래요? 어머님 뭐 하시는데요? 저는 생활개선에 회원이 들어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를 떠나 금산에 온 지 8년. 다정한 이웃들을 만난 덕분에 추억도 많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두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 금산에선 못 말리는 슈퍼우먼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희 생활개선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또 반찬 같은 거 해드리고 말벗대 해드리고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쩐지 안에 음식 만드시는 양을 보니까요. 진짜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또 돕고 챙기시는지 눈에 선하게 막 그려지네요. 평소에도 꾸준히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천대강에서 잡은 다슬기로 실력 발휘를 해볼 참입니다. 텃밭에서 뜯은 아욱으로 다슬기 된장국도 끓였고요. 다슬기 푸짐하게 넣어서 갖은 채소와 매콤하게 무쳐주면 떨어진 입맛 살려주는 다슬기 무침도 완성입니다. 탱글탱글한 다슬기는 전으로 부쳐 먹어도 별미래요. 이야, 다슬기 하나로 이렇게 푸짐한 밥상이 차려진 게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맛있겠다. 여기 다슬기 적도 있고. 솔직히 다슬기 아욱국은 냄새부터 못 참겠더라고요. 와, 진짜 시원하다. 다슬기 향이 맑고 진하게 우러나서 도저히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와, 제가 진짜 다슬기 저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진짜 거의 다슬기 피자인데 이렇게 말아서 돌돌돌돌 말아서 꼭 들어가요. 맛있겠다. 와, 진짜 입안 가득이 다슬기 향이 싹 퍼지니까 너무 맛있는데 제가 잡은 다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구수한 다슬기를 매콤새콤 무치면 어떨까요? 오늘 저 입호강 제대로 합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다슬기를 드시면 간이 회복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머, 저 어제 과음했거든요. 많이 먹어야겠다. 오늘 숙취도 숙취지만 몸보신에 여름 몸보신에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철 먹거리를 함께 나누며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다슬기 잡는 날이면 또 이렇게 즐거이 밥상에 둘러앉겠죠. 아낌없이 나눠준 다슬기 음식 덕분에 제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평소에 우리 어머니들 봉사활동 많이 하셔서 사랑을 듬뿍 넣으셔서 그런지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맛있는 음식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슬기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삼행시 운 띄워주세요. 다슬기 많이 드시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여름 준비하세요. 기력 회복엔 금산 다슬기가 최고! 천내강 다슬기가 살이 오르는 계절이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금산에 오면 꼭 만나야 하는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6월에 금산에 오면요 예, 여기서 예. 꼭 만나봐야 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임진왜란 때 이 금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이 700의 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금산엔 15,000명의 왜적과 전투를 벌이던 의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처절했던 역사의 한 장면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되게 큰 그림이 있네요. 실제로 전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금산에서 벌어졌던 전투인가요? 예, 이게 1970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조원 선생님과 영규 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때의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록합니다. 따라서 청주성 전투 그리고 금산 전투 당시에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입니다. 일본군 15,000명과 현재 싸우고 있는 처절했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자 하려는 그런 호국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나라를 구하자는 한마디에 쇠스랑과 몽둥이를 들고 맞서 싸운 이들, 얼굴 모르는 의병들의 이름을 이제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니까 이분들을 꼭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유해를 모셔놓은 것도 있다고요. 700의 총 봉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필사무퇴의 결전을 벌이던 700의사. 의병들의 뜨거운 호국 의지는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2차 금산전투 당시 돌아가셨던 의병, 의승 분들을 모셔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을 기리고자 이렇게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700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종용사. 일제의 항일유적 말살 정책으로 무너지고 폭파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요. 광복 후 금산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다시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700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6월의 하늘 아래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호국 영령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의병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병들. 금산에서 만난 700의사의 충절과 호국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금산 강촌마을엔 제철 다슬기와 수많은 의병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에 감사하며 나라 사랑의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는 곳, 금산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깨워보세요.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나무 숲 모두가 좋아하는 강릉 송정해변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워케이션하는 장소 바로 앞에서 바다가 보이다 보니 좀 그런 기분이 굉장히 환기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 뭐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파도 ASMR을 틀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전 실제로 동해바다의 파도 소리를 실감나게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상 속 바로 그곳이 나의 일터라니. 강릉이 휴식과 일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경을 눈앞에 둔 직장. 일에 집중력은 올라가고 휴식 시간도 대만족이죠. 워케이션에 참가해 일의 능률을 올리는 직장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도시에서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 바로 뒤 호텔 1층에 워케이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네 직장인들의 모습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고 수입 자동차 업계에 다니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박 4일로 와 있고 강릉에 지금 3일 차예요. 그래서 사실 내일 오후면은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에서 좀 권고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저희 도착한 날부터 엄청 청량했고 그래서 약간 이미 그때부터 좀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기분 자체는 되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저 에메랄드 물빛을 보고 누군들 반하지 않겠어요? 바다는 직장인 서진 씨의 길동무가 돼주죠. 강릉을 워케이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워케이션 공간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보자. 좀 어떻게 보면 이주를 결정하고 창업을 이제 생각한 케이스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된 거는 바다와 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릉에는 비교적 다른 도시들보다 풍부한 문화 자원이나 지역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광 도시로 많이 부상을 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이제 강릉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모두 도시로를 외치는 세상. 그런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꿈을 실천하려고 온 직원도 있다네요. 저는 30살 강릉으로 이주한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수도권에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가 이직했습니다.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 상품을 기획하고 그 기획한 상품을 B2B 다른 기업들한테 세일링하고 영업하는 영업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보수적이었는데 현 직장은 좀 자율도가 높아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좀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만큼 자율성이 높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도권에 살 때는 다들 똑같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강릉은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나 요즘 사람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감, 그리고 나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삶을 선호하네요. 그렇다면 서진 씨는 워케이션이 만족스러울까요? 아침에 그래서 갑자기 커피 땡기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는 고작 지하 내려갔다 오는 게 다인데 어디 검색해서 여기 커피 맛있대 이러면서 차 끌고 잠깐 갔다 오고 근데 와서 또 커피 마시면서 일 좀 하고 잠깐 바닷가 산책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5분, 10분 짬을 내서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진짜 온전한 쉼이다. 약간 나에게 리프레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워케이션이 달라지는 건 내가 문득 멍 때렸을 때 바다가 보이는 것, 그 정도인데 지역을 잠깐이라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된다는 점이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뭐 안반대기로 별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바다 앞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워크 환경을 마련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고택에서 음악 연주회를 듣거나 그리고 뭐 요리를 하거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 고객에서 기업 고객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이다. 그래서 일을 중점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소거했던 것 같고 그런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워케이션에 관심을 갖는 도시는 무척 많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앞다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강릉만이 갖는 정체성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약간 관광지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죠. 아무래도 그 유명한 뭐 순두부, 초당 순두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걸 떠나서 저한테 되게 좀 고즈넉하고 이게 바다가 그러니까 소나무랑 어우러진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한테는 그 이미지가 엄청 좋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강릉이란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강릉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투어를 좀 많이 다녔고요. 너무 업무가 짜증나면 오버해서 뭐 다 벗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올해로 이제 강릉에서 거주한 지 한 5년째 넘어가는데 강릉에 앞으로 더 오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강릉 인구가 20만인데 그렇게 붐비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척박하지도 않고 그런 지역 축제나 행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서비스로 저희는 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강릉에 대한 이제 거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3박 4일가량의 워케이션 일정,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은 현재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런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면 뭐 다른 지방으로 좀 원격 근무 같은 게 좀 유연해질 것 같고 이게 나중에 해외로도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제 이런 데 타지에 가서 이런 원격 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좀 테스트해보고 싶고 아마 이런 게 좀 일에 있어서 좀 환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미래의 목표로는 강릉에서 저만의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지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각오나 좀 목표 같은 경우는 뭐 반려동물과 함께 이제 워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만을 위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좀 다양한 그 타겟 고객에 맞춰서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좀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실을 다진 지역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들게 마련이겠죠. 그렇기에 지역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즐겁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런데 막히고 답답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아우 안 돼요 안 돼. 생각만 해도 지쳐요 지쳐. 아우 노곤하다 노곤해. 노곤, 먼 길을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행지는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고르는 게 정답 아닐까요? 노곤한 여행 아니죠. 이제는 노곤한 여행 떠납니다. 푸른 자연을 연상케 하는 청송이란 이름에서 느낌 팍 오지 않나요? 오늘도 힐링 코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이동수단은 시내버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청송 국민들은 무료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타셨군요. 아우 좋겠다 청송 국민분들은. 저는 청송 국민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청송에 타시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입니다. 오! 청송군 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누구나 다 무료! 누구에게나 전면 무료라니요? 이것이 바로 노곤한 여행의 클래스입니다. 반응도 뜨거운데요.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보다 20% 늘었단 말씀. 국민들의 발휘되는 이 시내버스가 무료니까 청송 국민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 시내버스를 타고 청송의 유명한 관광지, 맛있는 먹거리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저도 오늘 시내버스 타고 여행 갑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좋은 청송여행 첫 번째 코스 바로 여기입니다. 물멍과 순멍을 동시에 청송의 지질 명소인데요. 길이 완만해서 5분만 걸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발 편한 세상이죠? 와. 여러분 눈이 정말 편안해지고요. 숨쉬기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푸르름을 벗삼아서 잠깐 올라왔더니 이렇게 멋진 주산지가 저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주산지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주산지, 조선 경종 때 만든 인공 저수지인데요. 버드나무가 물속에 잠긴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인생샷 명당으로 통합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푸릇푸릇한 이 푸르름이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도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 바로 주황산 주산지입니다. 이번에는 입이 즐거운 곳으로 가볼까요? 청송의 대표 먹을거리 백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 영롱한 차태. 여러분, 눈과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한 곳 지나오니까요. 요 입이 즐거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냄새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냄새.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맛 좀 보겠습니다. 진정한 맛잘알이라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본능. 오늘도 야무지게 이 순간을 만끽한 뽀글이 최기정. 이러니 노곤할 틈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불러야겠습니다. 사장님! 네. 아이고 사장님 빨리 오시네. 아니 사장님, 지금 도대체 이 백숙에다가 뭘 어떻게 하셨길래 백숙이 이렇게 국물이 진하고 깊은 거예요? 청송 닭이 약수물로 끓여서 닭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기라든지 엄나무, 뽕나무, 능이버섯을 넣고 끓이니까 국물이 더 깊고 진합니다. 여기에 퍽퍽한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다진 뒤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닭불고기. 백숙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 궁합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청송에서 백숙을 먹을 때 요 닭불고기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약수 한방 백숙과 닭불고기 맛보러 오세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노곤할 수 있는 또 다른 여행지로 환승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별거 없어요. 보고 먹고 쉬고 마무리는 쉬어야죠. 노곤한 여행, 노곤한 여행. 마무리는 노곤하게 가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개운함 그 자체. 노곤함을 노곤하게 풀어줄 마지막 선택은 온천욕입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맡기면 묵은 피로까지 싹.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청송 여행 오셨다는데 잘 오셨습니까? 소문 났나 보네요. 편안하게 즐겼습니다. 청송 시내버스 타고 무료로 이것저것 청송의 볼거리 먹거리 쫙 즐기고 왔더니 다 좋은데 몸이 살짝 노곤하네요. 제 온천수는 pH 농도가 높은 온천수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근육통에도 좋고 모든 피부 질환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청송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서 우리 온천에서 피로 싹 풀고 가십시오. 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바로 입수 가야죠. 부들부들 온천수가 피부에 닿는 매끈한 느낌에 바닥에서 물을 퐁퐁 올려주는 안마기능까지.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노곤합니다. 아우 좋아. 노곤한 여행의 마무리, 건강 온천까지 접수 완료. 뽀글이 초기정에 숨길 수 없는 저 표정. 물 참 좋네요. 앞바탕이라서 그런지 뭉친 근육까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물에서 즐기다 갈 테니까 감독님 먼저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하고 눈이 시원하고 입이 즐거운 청송. 피로아 끄라. 주말 여행은 노곤한 청송으로 핸들 돌리세요.